네, 이제 시장 전략 좀 들어볼까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자, 오늘 뭐 시장 컨셉을 약간 다이소 전략? 아까 우리 PD랑 프로듀서랑 얘기를 했는데 이것저것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팩트는 뭘까요? 일단 지금 뭐 부품 관련돼서는 면제하는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철강, 알루미늄까지 같이 좀 완화를 해줘야, 사실은 이제 원료 재료가 대부분 철강이랑 알루미늄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자동차 부품들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고려해서 지금 완화를 할 걸로 보이는데, 아직 완성차에 대한 그 관세 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우리나라 협상단이 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협상단이 협상을 하기에는 조금 뭐 어렵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뭐 가자마자 뭐 단번에 뭔가를 주고받고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면, 이게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근데 현대 기아가 지금 그래도 미국 시장에 에서 한 120만 대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관세에서는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좀 면제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잘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시간이 뭐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갖고 있는 재고 물량 가지고 미국 시장을 좀 대응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미국에 생산된 물량으로 충당하면 당장에 이제 실적 피해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퍼가 한 4 정도 되고 있고, PR이, 그다음에 기아는 PR이 4배도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러면 사서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음. 오히려 지금 한 뭐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한 1년 정도 텀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사모아야 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관련돼서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들리긴 하지만, 결국엔 미국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산업이 사실은 자동차밖에 없는데, 네. 자동차를 심하게 규제하면 본인들 회사들도 이제 미국의 본토에 있는 미국 회사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완화 분위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관세 폭탄의 명분적인 이유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었는데 일단 투하를 해보고 나니까 자국 기업들이 다 맞더라. 그래서 미국의 뭐 GM, 포드 이런 네. 기업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세금 관세를 올려놓으니까 부품 조달도 잘 안 되고 어제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던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중국산 그 히토류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조에 차질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뭐 휴머노이드하고 자동차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동차도 부품 뭐 소재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들으니까 결국에는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그 불만 목소리가 표출되고 커지고 주가가 영향을 받으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라고는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어떻습니까? 자동차 이외에 다른 관세에 대한 내용들. 뭐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몇 주 사이에 계속 변덕스럽게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은 미국의 전방 자동차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달은 당장 어떤 그 코스가 바뀔 가능성 없거든요. 한마디로 외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는 부분은 몇 년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전방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 면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 걸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자동차 쪽에서의 향후 몇 년간의 자국 그 기업들의 뭐 포드나 뭐 그리고 크라이슬러 이런 기업들,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동차 부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자동차 쪽에서의 부품, 또 저는 나중에 본다고 하더라도 전방 어떤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바뀔 뭐 다음 주도 그렇고, 네. 이 관세에 대한 하향 조정할 수 있겠지만은 부품에 대한 부분을 관세를
계속해서 지금처럼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전반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중 관세율은 2, 3주 안에 정해질 것이다. 관세를 얼마나 빨리 내릴지, 얼마나 큰 폭으로 내릴지는 중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 뭐 공을 또 넘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어그러지면 거봐 중국이 또 이 말 안 하고 뭐 핑계 대겠죠. 뭐 정치인들의 수사야 뭐 맨날 그런 거니까. 근데 뭐 어찌됐건 중국도 반응은 좀 할 것 같긴 하고 서로 이렇게 투닥거리다가 간격을 좁히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협상단이 미국 가 있죠. 2+2 뭐 이 관세와 통상에 관련된 지금 내부에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또 주머니 다 털어놓고 오지 말고 이렇게 우려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그 생각을 하세요? 뭐 조선 얘기들도 일단 뭐 그 한 60분이 가셨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가셔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60분이요? 네. 예. 뭐 기업 모르죠. 누구 하셨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셨다 그러는데 네. 뭐 여기 증권 주식 좀 하시는 분들 경제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줄 수 있는 카드는 사실 제한할 수 있는 카드는 뭐 조선 그다음에 뭐 LNG 그다음에 LNG 수입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인데 요구할 거는 관세 내려달라 이건데 너무 뻔한 내용인데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굳이 서둘러야 되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그전 세계에서 가장 친미 국가라고 하면 일본이잖아요. 네. 그 일본조차도 지금 협상을 미루고 있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앞에서는 뭐 예예 하면서 뒤로 와서 본국에 와서는 트럼프 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 세계가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빨리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가장 먼저 시범타가 되는 거를 싫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굳이 우리나라 협상단이 가서 뭐 협상을 듣고 제안을 듣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듣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오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죠. 네. 예, 지금 뭐 미국 트럼프가 급해서 지금 혼자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을 자꾸 내놓는 바람에 시장에 혼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기다리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당장 뭐가 협상이 돼서 뭐 LNG 관련된 종목들도 막 올라갔으면 좋겠고 네. 자동차 관련주도 막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나중에도 사실은 부담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뭐 그분들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뭐 서두를지 안 서두를지는 그분들이 결정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시장의 여파는 오늘 보면 미국이 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안 좋죠. 오르다가 어제 미국은 위에서 조금 막혔죠. 예, 그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정책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 국가가 네. 지금 정책을 가장 허술하게 제시하고 있죠. 예,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뭐 시장 투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를 좀 유도하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잡음도 결국엔 해결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과의 결국엔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뭐 결국에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좀 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트럼프가 접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 교섭 내용은 어떻게 전망하시고 그 영향이 국내 뭐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런 평가. 이성웅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여기서 더 최악으로 갈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대표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뀐 게 발등에 불 떨어진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쪽 얘기를 하지만은 당장은 어떤 미국 쪽에서도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뭐 수출하는 것보다도 뭐 판매되는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잡히는 부분은 미국에 쌓여 있는 재고로 지금은 충당을 한다면은 이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갑이나 뭐 갑과 을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좀 중국이 오히려 좀 느긋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쪽에서의 어떤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피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예상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과는 많이 분위기가 틀리죠. 뭐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약간의 고개 숙이고 가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뭐 파견되는 그런 인원 같은 경우에도 적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죠. 가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딜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노출되어 있지만 뭐 조선 쪽의 강점을 가지고 딜 협상을 해서 자,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만들어 주기로 하고 뭐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한 거를 얻어왔어요. 그러면 실제 산업이나 주가에 그게 반응이 또 될 거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선 이외에 뭐가 있을까? 뭐 방산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몇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기 더 사줄게. 어차피 사야 되는 무기. 물론 거기에 뭐 소총이나 뭐 요즘 재래식 무기 이런 건 아닐 거고 첨단으로 우리한테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만약에 더 사줄게 해주면 우리 방산 산업은 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여쭤보는 건데. 네. 뭐 일단 뭐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없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많이 줄었죠. 그래봐야 뭐 전투기. 뭐 전투기인데 우리 또 국산화 시켜가지고 예, 사실은 좀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오히려 지금 사줄 수 있는 거는 뭐 그 전투기나 뭐 이런 것들 첨단 무기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인제 보면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뭐 보잉 관련된 비행기라든지 뭐 중국이 얼마 전에 구매를 좀 취소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객기. 여객기. 네. 여객기를 뭐 대량 구매한다든지 뭐 필요한 부분들을 뭐 미리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어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방미 관련돼서 협상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뭔가 좀 새로운 히든 카드를 제시하고 뭐 이렇게 가능성은 없다. 낮게 보시는 이미 거죠? 다 알고 있는 네. 내용 정도로만 가지 않겠나. 근데 얼마 전에 조선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엔 우리 걸로 이용하겠지만 조건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 와서만 만들어라 이러면 또 미국에 가서 공장 지어야 되고 사람 파견하고 그러면 마진 떨어지겠죠 또. 뭐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국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방산은 뭐 가서 뭐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사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방산이 죽는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나라 방산 올라오고 있는 거는 사실은 미국 유럽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상증자 목적을 밝히면서 설명하면서 유럽 내 폴란드 쪽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여기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면 밸류는 둘 다 조선이든 방산이든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럼 이럴 때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나? 뭐 저는 업황은 계속 좋아지겠지만 주가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은 뭐 요즘 뭐 상당히 어렵죠. 디스플레이 쪽 산업이. IT도 지금 반도체도 계속 논란은 많지만 LG 이노텍의 미래가 어둡다? 뭐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래서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사업에 계속 진출을 하는 부분을 한 거의 4-5년 전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LG이노텍이 뭐 매출은 뭐 최대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런 신사업 쪽으로의 뭐 진출에 대한 부분을 더 가속화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이 신사업 쪽으로의 영업이익률을 좀 영업이익을 올리는 부분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시간은 좀 꽤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LG이노텍에 대한 가장 큰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은 가장 큰 약점이 애플 쪽에서의 비중, 매출에 대한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
뭐 금액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의 비중이 80%가 넘는데 그 부분을 좀 완화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기는 뭐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출 비중을 그전에는 30% 이상이었다고 최근에는 25%까지 낮춘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LG노텍이 애플 관련주를 항상 1순위로 꼽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LG노텍도 매출 처에 대한 부분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숙제가 좀 안겨져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똑같은 거 질문하면 그러니까 다양을 다루기로 했으니까 2차 전지. 네. 어제 우리 잠깐 봤지만 뭐 이제 슬슬 내용들이 나와요. CATL의 그 테크데이를 봤는데 상당히 그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더라. 음. 뭐 이 소디움이라고 하는 일반 소금에서 어떤 결정체를 활용한 2차 전지의 배터리의 진화? 만약에 그게 진짜 팩트고 사실로 확정된다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급이 엄청날 수 있단 말이죠. 자, 2차 전지는 어떻게? 일단 2차 전지는 극과 극이죠. 어떤 분들은 바닥 찍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게 비싸다. 며칠 전까지의 버전이었죠. 네. 바닥을 찍었다. 가격적으로 뭐 이만한 악재가 더 있겠나 이랬는데 어제 그 내용 그게 참 하여튼 좀 그 되게 나트륨을 이용한 이제 네. 전해질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소디움 관련된 기술은 이게 한 4-5년 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관건인데 그거를 이제 뭐 중국에서 CATL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상용화 되는 데까지 좀 시간 더 걸릴 거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적당하게 견제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뭐 중국을 이제 미국 시장 내에 아니면 유럽 시장 내에 못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어떤 보호막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전지 사업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으로 이길 수가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력 구조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제일 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보고는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CATL이라든지 뭐 BRD가 치고 나오는 거를 막아주는 장벽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또 미국 시장 내에서 만약에 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러면 중국과 전격 타협을 할 때 배터리 시장을 열어버린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수들은 좀 남아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조선업이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선업을 국내 전 세계 조선업을 이끌어가는 게 중국, 한국, 일본인데 지금 배터리도 똑같거든요. 구조가. 네. 근데 지금 결국엔 MS는 중국이 두 업종 다 앞서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은 그 안에서 뭐 조금 특화 전략을 쓰면서 지금 조선업은 살아나고 있고 또 지금 2차 전지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관세를 통한 제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예 그냥 첨단 기술에 관련된 제재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미국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산 배터리가 못 들어가게 하고 유럽은 관세를 많이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익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이제 업황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네. 그러면 저도 밤새 고민을 좀 해봤죠. 네.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략을 어떻게 해? 그러면 당분간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안까지는 바닥으로 보는 게 맞고요. 견제가 만약에 약해진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당분간 안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지금 관세 정책에서 뭐 여러 이제 품목 관세가 남아서 배터리 규제를 뭐 중국 거를 계속 규제한다라고 하면 ESS 관련된 사업에 진출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데 캐파가 미국 내에 유통되는 87% 정도의 ESS용 배터리가 다 중국산이니까 그걸 우리가 대체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새로운 또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HK 이노엔. 네, 이 개별 기업의 개별 재료긴 해요. 근데 예상하기도 참 어렵고 이걸 어찌 알겠어요. 뭐 어떤 뭐 시장의 흐름이 저런 쪽으로 뭐가 나올 것 같아라고 예상했을까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삼상에 대한 뭐 임상 시험은 어떤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이제 불안한 뭐 자체적인 그 기업 당사자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HK 이노엔뿐만 아니라 어떤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HK 이노엔뿐만 아니라 이제 임상 3상이 주로 이 주가를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3상 이후에 시판에서 실적이 잡히는 그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이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약간 좀 자제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올해 4분기 정도에 좀 FDA 쪽에서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FDA 쪽에서의 통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한 이후에 어떤 HK 이노엔에 대한 이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HK 이노엔은 지금 상한가잖아요. 뭐 네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지고 뭐 어떻게 살 수는 없는 거고 물론 매도를 할 수는 선택권이 있겠죠. 뭐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HK 이노엔과 유사한 형태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쪽이 보이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어떤 상한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으면은 저는 어떤 보유자 영역에서 계속 보유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어떤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종목들을 접근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어떤 좀 그 자제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희 대표는 어떨까요? 뭐 네. 쉽게 얘기하면은 숲보다 나무,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나 뭐 그냥 모르겠고 관세도 어떨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기업이나 어떤 섹터 주력으로 나는 이거는 그래도 살아남거나 뭐 아니면 여기 돋보일 것 같아 그런 게 있으신지 아니면은 야, 뭐 산불이 온통 다 났는데 무슨 나무야 지금 일단 뭐 그냥 또 지켜봐야 되고 뭐 엎드려 있어야 되고 불은 피해야 돼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건지. 네. 이제 이 사태도 결국엔 지나고 보면 뭐 '아 그냥 그때 그랬었구나.'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엔 이제 어떤 위기가 오면 사실 그때가 또 기회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쓰시는 게 맞고 뭐 사놓고 기다려라. 아니 예. 물렸으면 그냥 기다려라. 지금 갖고 뭐 풀로 차 있는데 뭐 또 팔고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죠. 조명탄이 갑자기 밤에 터졌는데 그러면 엎드려서 복지부동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해결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이 나면 그러고 나서 인제 지금은 관세에 매몰돼 있지만 그다음은 인제 경기 침체가 진짜 올지 아니면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좋은데 많이 빠졌던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오히려 지금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쪼끔씩 나눠 사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하반기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이 오히려 생각보다 또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섹터들도 여전히 반도체하고 바이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으로 바이오는 인제 뭐 예를 들면 유한양행이 본격적으로 로열티를 받으면서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찾으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 또 하나 인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거는 고객들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비가 엄청난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관세의 피해는 적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지금 어제 인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추세 안 무너지고 있죠. 그러면 이쪽 어쩔 수 없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쪽은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투자하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훈 차장 정리 전략 핵심만. 일단은 관세나 이런 부분이 약간 완화되고 있고 밸류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지금 확실히 좀 높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화 뭐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할 필요는 없고 주식 비중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수출 피해주로 많이 떨어졌던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한번 좀 고민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역시
사놓고 기다리자. 뭐 물러설 때는 없다 이렇게. 네. 네, 긍정으로. 본인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건 아닌지 자신 있게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자신 있습니다. 그죠? 자신 있죠? 예. 네. 주가 떨어지면 두 분 책임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들여다봤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